안녕하십니까? 저는 70세 현직 의사이자 실버의학 채널의 정진수입니다. 35년 넘게 응급의학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고, 지금도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중요한 건강 지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바로 다리의 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도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제가 응급실에서 본 수많은 사례 중 일부는 단순한 쥐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신호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에 쥐가 나고 몇 시간 만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어떤 사람은 쥐를 무시했다가 혈전이 폐로 이동해 단 몇 분 만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몇 달 전 새벽 2시 62세 남성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다리에 쥐가 너무 심해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졌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에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해 폐색전증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만약 몇 분만 늦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전날에도 다리에 쥐가 났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며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쥐가 결국 생사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리의 쥐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특히 60대 이후에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에 쥐가 왜 나는지, 어떤 경우에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 3초 안에 통증을 멈출 수 있는 방법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쥐가 다 같은 쥐는 아닙니다. 단순한 근육 경련도 있지만 어떤 것은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이 손상됐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쥐가 나고 붓기가 심할 때. 둘째, 쥐가 풀린 뒤에도 통증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될 때. 셋째, 다리가 차갑거나 감각이 둔하고 창백할 때. 넷째, 쥐가 나면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다섯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들 때.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단순한 쥐가 아니라 혈전증, 말초혈관 질환 혹은 신경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 12시간이 생사를 결정할 수 있으니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일까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정리한 가장 흔한 5가지 원인은 이렇습니다. 첫째, 근육 피로입니다. 평소 활동이 적다가 갑자기 걷거나 운동을 하면 근육이 놀라 경련을 일으킵니다. 둘째,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면서 근육이 제대로 수축과 이완을 못하게 됩니다. 셋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쥐가 생깁니다. 넷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뇨제나 일부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은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무거운 이불이 발을 아래로 누르면 종아리가 지속적으로 긴장된 상태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3초 안에 통증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응급실에서 수천 명에게 사용한 방법이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윗입술 꼬집기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윗입술 정중앙을 510초 동안 세게 꼬집으세요. 신경 자극이 통증 신호를 차단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쥐가 즉시 풀립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갑자기 당기면 근육이 놀라 더 아플 수 있으니 반드시 서서히 움직이세요.
세 번째는 부드럽게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건에서 위쪽으로 원을 그리며 누르면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승산혈 지압입니다.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한 부위에서 손가락 두 마디 아래를 3초간 강하게 눌렀다 떼기를 5번 반복하면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찜질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을 풀어줍니다. 단, 당뇨가 있는 분들은 온도를 꼭 확인하고 사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X자 다리 교차법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교차해 30초간 유지하면 혈류 패턴이 바뀌어 근육이 이완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버의학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누구보다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와 3초 응급처치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쥐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생활 습관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치명적인 오해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 일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사람 대부분이 단순히 처치법만 배우고 끝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쥐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쥐가 다시 오는지를 알고 그 뿌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억하는 가장 잊지 못할 환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82세 김모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23일에 한 번꼴로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응급처치로 통증을 잘 해결하셨죠. 하지만 몇 주 후 다시 쥐가 시작됐고 점점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결국 한 달 뒤에는 하루에도 3번씩 쥐가 나는 상황이 되었죠. 원인을 찾기 위해 자세히 물어보니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커피와 보리차만 마시고 계셨고 집안일을 하실 때도 계속 서 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리 혈관에 부담을 주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급처치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에게 제가 가장 먼저 부탁한 건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점심과 저녁 사이에도 각각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10분씩 의자에 앉아 종아리를 천천히 돌리는 스트레칭을 하도록 했죠.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쥐가 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6개월째 한 번도 쥐가 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다리에 쥐를 예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효과는 없습니다. 꾸준히 반복할 때 근육과 혈관이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고 쥐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5가지 예방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아침과 자기 전 5분만 종아리와 허벅지를 늘려주면 근육의 긴장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5분 정도 걸어주어야 합니다. 넷째,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바나나, 시금치, 두부, 멸치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다리를 너무 차갑게 하지 말고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차가워지면 경련이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4세 여성 환자였는데 평소 쥐가 잦아도 나는 체질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쥐가 난 뒤 다리가 부어오르고 색이 변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정맥이 막혀 혈전이 생겨 있었고 그 혈전이 조금만 이동했어도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 환자도 결국 생활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쥐라고 무시하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번 나았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쥐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해야 비로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90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이 몸을 바꾸는 데는 적어도 90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물을 마시고 다리를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렇게 되면 밤중에 쥐가 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쥐를 단순히 다리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쥐는 몸 전체가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나쁘거나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져도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즉,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라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고 예후도 좋지만 방치하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늘 강조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하루하루의 습관 속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 물 한 컵이라도 더 마시고 자기 전에 다리 스트레칭을 5분만이라도 해 보세요.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아, 예전엔 자다가 소리를 지르며 깼는데 요즘은 한 번도 안 그러네 하고 말이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걸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이를 먹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세가 되어도 다리에 쥐 한 번 없이 잘 주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첫걸음입니다. 이제 할 일은 행동뿐입니다.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준비해 두시고 오늘 밤 자기 전에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 한 번의 행동이 평생 쥐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버의학에서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정보, 여러분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지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잘못된 생각과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평생 다리에 쥐로 고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오해는 쥐는 노화의 일부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70살이 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리에 쥐가 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몸 상태의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몸은 점점 약해지고 쥐는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말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쥐는 나이 탓이 아니다. 늙어도 쥐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생각은 한 번 나아지면 끝났다는 착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리에 쥐는 몸의 경고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해서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쥐가 한동안 안 나서 방심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경우도 있습니다.
쥐가 멈췄을 때가 오히려 몸을 가장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민간요법이나 잘못된 방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쥐가 나면 다리를 세게 두드리거나 손으로 잡아당기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오히려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소금을 한 숟갈씩 먹으라고 권하지만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민간요법은 절대 따라 하지 마십시오.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만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통증이 사라지면 병원에 갈 필요 없다는 태도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런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안심하고 며칠을 보내다가 혈전이 이동해서 폐색전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통증이 사라졌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특히 쥐가 반복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조기 진단이 생사를 가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35년 동안 환자들에게 늘 강조해온 다리에 쥐 없는 삶을 위한 5가지 황금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라. 몸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하루 68잔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매일 다리를 움직여라. 걷기, 스트레칭, 발끝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류가 달라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는 언젠가 반드시 쥐가 납니다. 셋째, 잘 먹어라.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풍부한 식품은 근육이 제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바나나, 시금치, 두부, 멸치를 강조합니다. 넷째,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 쥐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반복되거나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꾸준함이 최고의 약이다. 하루 이틀 실천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몸이 기억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고치는 겁니다.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방향을 알려주는 것뿐이고 결국 몸을 바꾸는 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걸 계기로 단 한 가지라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그리고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모두 건강 위에 서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는 작은 증상이 때로는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대비하면 그 위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고 수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버의학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노년에도 젊은 사람처럼 활기차게 사는 지혜를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라도 미루면 늦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로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의학 정진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